근데 또 그러한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의 또 증시의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제 나왔던 그 LG화학과 LG엔솔 네. 여기에 그 신용 하향, 등급 네. 하향 전망 네. 이것도 좀 악재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더군다나 그 뉴스만 봐서는 빚이 너무 많아잖아 지금. 네. 위험해 보여 이거잖아.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도 SK그룹도 빚이 너무 많아 네. 이거였고 거기 다음으로 LG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연계선상으로 뉴스 라인을 쭉 놓고 보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약간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LG엔솔 엄청난 신저가가 계속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엔솔은 지금 이제 거의 공모가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30만 원에 시작했던가. 그래서 60 몇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30 몇만 원 되니까 거의 반토막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너무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막 안 좋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우리 탑5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1등,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반도체고 그다음 3위가 LG 엔솔이니까 이제 그 2차 배터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력 한국 하면 주력 산업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 거예요, 지금 구조가 시총상에서.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원투가 다 에코프로니까 여기도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 양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좀 뒤처져 있으니까 약간 반쪽가리에 그쳐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는 아예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깨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캐즘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이제 전기차가 이제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에 일시로 좀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호황을 얻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이니까 뭐 작년에 엄청나게 뭐 R&D 하고 뭐 시설 투자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업황 꺾여 버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엔솔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지금 대규모의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배터리 뭐 세일 업체나 다 약간 과잉 투자처럼 돼서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S&P가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렇지. 전망이 안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황이 부진하면 등급을 바꿀 수도 있어라는 이제 1차 경고를 받은 원인이 거네. 나온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건데 지금 뭐 전기차 보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얘도 사고 이랬다면 요즘은 전기차 샀다는 사람 그렇게 많이 안 들리잖아요. 약간 그 하나의 와 사보자라는 어떤 붐이 형성이 됐다가 네. 붐이 좀 가라앉은 느낌? 네네. 그리고 제가 전기차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기사님들이거든요. 택시 기사님들. 택시가 많아졌던데. 예,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면 일부러 여쭤봐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관련된 포지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기사님 전기차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아직 우리나라는 안 돼. 이거 내 집에 이거 충전기 있고 우리 아파트에 내 전용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면 아유 불편해. 뭐 영업하다가 언제 이거 충전시키겠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프라하고 같이 깔리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확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단계 상에서 이렇게 왔다가 약간 정체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조금도 조금 떨어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대고 중국의 저가 배터리가 막 들어오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이거 그렇지. 중국 애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를 막 5년 늦추고 막 이래버렸잖아요. 자기네가 지금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2차 전지 들고 계신 아니, 분들 현상이니까. 안 좋, 또 오늘 또 혼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 물론 언젠가는 다시 가죠.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가는데 그 언젠가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대충 상반기면 재고 조정이 끝나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업황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개선되는 거 보고 그렇죠. 투자해도 늦지 늦지 않을 않다. 것 같다는 느낌. 확인하고 사고 예, 싶어요. 예, 이제는. 예. 아니 그런 근데 느낌. 나는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게 네. 지금 금리 인하 얘기 좀 멀어질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어떤 글로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죽어나는 거잖아요. 이자 내느라 부담이라든가. 뭐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뭐 이게 결국은 성장성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부채 비율 높아도 아니 하물며 뭐 매출이 안 나오고 뭐 순이익 그 마이너스 찍는 애들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주가가 날아가잖아요. 뭐 작년에는 그럼 얘네들이 뭐 부채 비율이 뭐 좋았습니까?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보이는 거죠. 아 얘네들이 돈도 못 버는데 빚도 많았네. 옛날에는 뭐 아이 그래 뭐 니네가 나중에 벌겠지.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뭐지 2030년 되면 뭐 2026년 되면 얼마, 그렇죠. 7년 얼마 막 이렇게 성장의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흔들리니까. 네네. 근데 난 하나 궁금한 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LG 엔솔에 대한 지분 네. 일정 부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매각을 해서 그걸로 자본을 좀 삼아도 되지 않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싼 가격에 안 팔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건가? 안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팔기는 좀 아깝지 않을까요? 너무 싸니까. 거의 아깝기도 고점 하고. 대비 반토막 나 있는데. 그렇긴 하죠. 팔기도 아까울 거고 살려는 사람도 지금 사서 저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이거 그 저희들 투자하는 거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LG 엔솔 들고 있었는데 60만 원대 못 팔았어요. 30만 원대 파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비슷한 할 말이 마음이지 없네. 않을까요? 아 근데 2차 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 그 생각이 나거든요. 5G 한참 기대감에 네. 막 해갖고 올라갈 때 이제 실적 좀 찍히고 하면서 주가 막 10배 올라가고 막 이랬던 게 막 나왔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저기 이거 물 마셔요. 왜? 아니 그 뒤에 입을 막 그 뒤에 못 올라와가지고 보호해줘야 돼서. 아, 오늘 대표님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막 그 상처에 막 소금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봐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산업 자체가 이제 좀 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지금 현재 확실한 어떤 그 실적 매출에 대한 거는 있잖아. 5G도 있었어요. 5G도 있었고 알았어요. 뭐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뭐 몇천 네. 조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던 건데. 저기 이거 우리 각자 이거 좀 나눠서 샷 좀 잡아줘 이제. 아니 그렇다고 뭐 2차 전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 아니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해 볼 수는 있지. 걱정 자꾸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드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2차 전지.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만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면 뭐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사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게 최고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밸류업 관련해서 기업들의 자율 공시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로서의 마지막 기대감이거든. 사실 외국인들의 그 역할은 이미 연초에 충분히 해줬죠. 아 이미 끌어올려줬다. 주가 그때. 많이 올려줬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네. 저는 밸류업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금융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얘네가 안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고맙다. 여기서 더 해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리 욕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밸류업도 이제 연초에 한창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현실화 되느냐를 따져보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엊그제였나요? 28일 날 그 우리나라에서 1호 그 밸류업 자율 공시가 나왔어요. 그 키움증권이 했던데 다행히 이제 주가를 보니까 뭐 2호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주가는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뭐 밸류업이라던가 뭐 어떤 주주 환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 내는 단체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대요. 또 잘 모르는 곳인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키움증권에 대해서 요번에 그
자율공시에 대해서 C학점을 준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C학점을요? C학점. 그 보고서에 대해서. 학점으로 보면 C다. 아니 그 최초로 형편없다. 다른데 안 하는데 그 했으면 그래도 플러스 조금 해서 B+ 정도는 아니, 주시지. 그러니까 네.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이게 별로 안 되지. 뭔가 제재와 함께 해야 이게 뭔가 변화가 있지. 근데 이제 그들 그 주장을 들어보면 이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의 핵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주주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 ROE 말고 네. 주주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 이런 주주 자본 비용, 그다음에 총 주주 수익률 뭐 이런 그 재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는 이번에 아예 제공도 안 했더라. 그래서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적인. 형식적이고 그렇게 정성이 안 보인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기업 입장이라면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자율공시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냥 포맷을 주고 니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니네들 자유롭게 한번 해봐. 네. 여러분 자유 발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기존에 나름 그래도 뭔가 주주환원에 신경을 쓰는 애들이 더 쓰려고 하지 생판 신경도 안 썼던 애들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공시할 때 그런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들이 일부 있었을 텐데 자율공시에 또 새로 내야 돼. 밸류업 자율공시에. 그러면 옛날에 있던 거 갖다 쓰기도 뭐하고 네. 없던 걸 하려고 하니까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밸류업 자율공시 이거 기업 입장에서 이거 진짜 엄청난 부담이 들겠다. 그리고 뭘 내놔도 이게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보다는 계속 꼬투리 잡힐 일밖에 안 보일 가능성. 그래서 요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인가 하는 그 분들이 이제 뭐 C학점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하셔서 예시를 하나 좀 이렇게 주시면. 이러는 걸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뭔가 쫓아갈 수 있게 스탠다드가 잡혀야 되는데 스탠다드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해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상 제일 어려운 게 한번 맞아요. 자율적으로 해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저는 상법 개정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일단 딱 되면 네. 그 다음은 정부가 노력을 안 해도 네. 이 주주들의 힘에 의해서 소송, 여차하면 소송하지. 잘못된 거, 너 잘못했잖아. 기업들이 정말 상법대로, 그러니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 결국 주주가 포함되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복현 원장도 이제 뭐 언급을 했잖아요. 상법 개정에 뭐 주주의 성실 의무에 모든 이사의 의무 중에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 넣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법 개정이니까 법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여야의 또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뭐 저기 미국이나 네. 선진국들에서는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들어가 그래서 있네. 미국은 그 이사에 들어가면은 네. 여러 가지 그 소송 걸릴 걸 대비해서 회사가 다 이사들에게 그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에 대비한. 네네. 그러니까 소송이 분명히 많이 생기거든. 불만이 생기면 그 이사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밸류업에 대해서는 뭐 그것만 따로 한 시간 얘기해도 그렇지. 부족할 건데 여러 하여튼. 가지가 필요하죠.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법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한데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기업을 실제로 운용하는 대주주가 나도 좋은 게 소액주주도 좋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이해관계를 서로 온라인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눈치들을 많이 하도 봐? 욕 많이 먹어가지고 상속세가 해결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다 봐야지. 네,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니 내가 대주주인데 나 회사 키워봤자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릴 때 이거 세금만 많이 매기고 굳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시켜가지고는 하겠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어떤 대의 명분을 대의제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세부적으로 딱 한 방에 이게 촥 해버려야 되는데 네. 이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 금융당국이 수장이 지금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근데 혹은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정치인이 있느냐? 이해관계가 또 막 얽혀서 그래요. 왜냐하면 맞아. 그러면 또 벌써 뭐 있는 사람들에 위한 네. 대기업을 위한 또 세금 정책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상속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속세도 필요하고 배당소득세도 재편, 세제 개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줘야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밸류업이 될 텐데 뭐 일단 첫 그 단추를 깼다라는 거에서 의미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어 보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6월달 매크로 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전망을 어떻게 제일 보시는지? 중요한 거는 6월 11월 11일 12일 날 FOMC가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게 369, 12월에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3월 달에 찍었던 점도표에 리바이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연내 3번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는 3번은 택도 없고 한 번 내준 2번인데 이게 만약에 그래도 금리 인하하는 쪽에 찍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에 막 찍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동결 쪽에 가면 이제 뭐 6월 이후에도 상당히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주목해야 될 6월의 매크로 이벤트인데 이제 약간 반희망 섞인 전망을 하자면 네. 요번 주 나오는 금요일 날 PC 물가가 조금 이제 그래도 안정되는 모습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고용 시장도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유가가 어쨌든 올해는 막 88불, 89불까지 이렇게 1월 이후에 쭉 올라왔다면 지금 4월 이후로는 조금 유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이제 물가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실제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시장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약간 늦춰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6월 FOMC 이후로는 시장은 조금 이제 다시 금리 인하라는 기대를 하면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나 뭐 저는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런 희망이 막 생기네요. 제발 그랬으면. 아니 뭐 기도까지 했는데 믿어야지. 네, 그럼요. 네. 그 있잖아. 제발. 믿음이 부족한 자. 아, 그런 거예요. 자, 아니 근데 저는 글쎄 여러 차례 그 미국 시장의 그 흐름 이것을 지켜보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많이 빠져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그냥 이것도 일순간에 노이즈라고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 이러다 또 다시 가고 네. 결국 미국이 그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뭐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왜 가속도라는 게 있잖아. 가는 힘에 의한 이제까지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 일들이 갑자기 무너질까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노이즈는 있어도 어떤 식으로인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박종현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